수가 없습니다. 핵 개발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에 관련해서 뚜렷한 동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중간 선거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가 됩니다. 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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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게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제 양원제 국가고 상원, 하원이 따로 있고 하원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같이도 하고 또 이렇게 네. 중간에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은 100석인데 이걸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 한꺼번에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씩 나눠서 2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전체 의원의 3분의 1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긴 한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막판 미국 내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살짝 앞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승패 가를 분수령, 그래도 경제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사실 경제가 안 좋으면 집권당에게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년마다 이렇게 계속 위기가 옵니다만 지금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 경제의 핵심이 사실은 200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것이 고물가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예. 고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서민들의 삶에 가장 깊게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이슈죠. 그러니까 이 경제 이슈 때문에라도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오차 범위 내라고 네. 했는데 오차 범위 내는 아니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어쨌든 그 공화당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아마도 이 경선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보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화당 내부에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밀고 자신을 반대하는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지금 출마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결판이 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한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우세했던 선거 판세가 나 때문에 공화당 우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이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봐라, 내가 바이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아마 이제 조만간 본인의 다음 대선 출마까지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거 결과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경제도 이제는 중국보다 미국 쪽에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미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안보 다 영향이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우선 경제부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IRA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수출 굉장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어렵게 하는 이런 규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이 공화당이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아젠다나 정책들이 가로막히게 되면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네. 아니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이기면 그런 면에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안보의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공화당의 어떤 강경한 입장 이것과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어떤 케미가 좀 잘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또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얘기 계속해서 좀 해보자면요.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좀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정보 당국이나 하는 얘기를 들어봐서는 핵실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계속 안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디데이를 잡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디데이를 잡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의 사정을 보면요. 이미 그 핵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선은 이미 넘었거든요.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핵실험을 해서 이제 핵 보유국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게 확실하게 이 핵을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ICBM이 완전히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말로 ICBM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지금 여전히 의문이고 며칠 전에 화성 17형을 실험했다가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올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북한이 이 핵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완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먼저 ICBM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쉽게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 핵 이벤트가 와야 이것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물론 이제 정치 일정을 두고 본다면 미국 정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정치 일정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3기 연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중국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지금 했던 것은 사실 이제 당 행사였고요. 내년이 되면 내년 초에 중국의 양회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국가적인 행사 그러니까 당의 수장이 되는 단계에서 이제 국가의 주석이 되는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전까지는 아마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ICBM부터 먼저 하실 거라고 했는데 ICBM이 얼마 전에 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ICBM을 다시 쏘겠네요. 조만간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화성 15형으로 해서 미국 네.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은 보여줬는데 문제는 화성 15형은 맥시멈으로 갔을 때 미국 전역인데 이제 화성 17형은 그보다 더 멀리 가서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성 17형이 지금 2번 연속 실패를 했고요. 화성 15형도 사실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CBM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전략 핵이 아니라 이제 전술핵일 거거든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타격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타격을 오히려 작게 해서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나 일본 가까운 곳을 겨냥한 핵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다음 단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이 북한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